자,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7강으로 병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직 구조라는 게 뭐냐?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 내에서 명령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흐름의 체계를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의 이 경로를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자,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 업무 분화, 두 번째 권한 배분, 세 번째 공식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업무 분화입니다. 업무 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쪼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 전체가 아니고 간호 중에서 무엇, 예를 들어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다라고 하면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고객 관리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업무입니다 라고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누는 이것이 업무 분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권한입니다.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권한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의사결정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권한의 배분이고, 권한이 잘 배분된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하는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식화인데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표준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것을 뭐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했을 때 각기 다르게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업무는 어떻게 진행한다 라고 정리해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지식, 기능, 태도 이것을 구체화 시켜 놓는 것이 공식화입니다. 자, 이제는 의료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이런 사람들이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인력으로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들을 지원하는 이제 이 지원 인력은 1선 지원과 2선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1선은 대면을 하고 2선은 대면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대면하지 않습니까?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 관리자, 그 다음에 뭐 원무 파트, 그 다음에 사무 보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 사무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술직들이 있어요. 병원은 굉장히 많은 기계가 사용되고 굉장히 많은 전력과 통신들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인력들도 병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기술 인력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그들과 이야기 나눈다면 그들의 업무 협조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지요. 자, 네 번째로 기능 인력입니다. 이 기능 인력들은 병원에서 주요하지 않은 인력처럼 비정규직인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기능 인력들이 없다라고 하면 병원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병원 청소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조리라든지 환자들의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식이라든지 병원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역시도 병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병원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이들의 중요성을 또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타 임상심리 상담, 임상심리 진단 이런 분도 있고요. 의료물리학자, 의료공학자 이런 분도 있고 의료경영학자, 의료법학자 이런 분들도 전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의료기관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진료 파트, 진료를 지원하는 파트, 그 다음에 경영관리 파트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고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소규모 의원에서는 진료 지원 파트로 구분될 수도 있고 또 큰 병원에서는 경영관리 파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료 파트는 진료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검사나 진단, 치료, 재활 등을 하는 진료나 건강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치료나 진단 중심의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료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지요. 그래서 간호 파트가 있고 약제 파트가 있고 의무기록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 파트가 있죠. 환자들에게 특히 입원 환자들에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식, 그 환자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부서죠. 자,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진료 지원 파트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경영관리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먼저 대면 업무를 하는 1선 파트, 그 다음에 비대면 업무를 하는 2선 경영관리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을 한다는 것은 고객을 대면하거나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무 파트, 외래나 입퇴원과, 보험과, 건강검진센터, 부대사업, 장례식장이나 식당이라든지 매점, 주차관리, 이런 분들이 경영관리 업무를 일선에서 하는 분들이고요. 비대면 업무를 하는 그 경영관리 파트로는 총무과, 인사팀, 시설팀, 구매팀, 홍보팀, 교육시설, 교육 파트, 품질관리, 이런 분들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이들이 업무를 통해서 병원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는 지원 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병원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의료 조직들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표가 다원화되면서 세분화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직 규모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느냐. 인력, 예산, 조직이 전부 늘어나면서 요즘 대형 병원이 아니라 초대형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굉장히 대형이 아니라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병원 산업이 의료라고 하는 산업이 과거의 의사 중심에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커다랗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게 되겠지만 병원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중환자실이고요. 여긴 수술실이죠. 여기는 임상병리 파트고요. 여기는 원무과입니다. 굉장히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를 하나로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표가
간호 파트의 목표와 원무 파트의 목표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의 특징,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조직 관리가 참 어려워요. 병원은 안전이나 효과나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예민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지요. 자, 그리고 병원 조직은 부서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간호사였는데 갑자기 원무과에서 일한다든지, 내가 물리치료사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임상병리사로 발령이 난다든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다른 조직하고 달리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요. 고비용을 투자하는 산업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각 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각 파트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기가 참 어려워서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병원 조직 관리에 대한 서적을 조금 사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고비용인 사업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서 간, 조직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안전이나 효과나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민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병원만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조직 관리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성공하고 성장하는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